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요? 자, 이번은 이슈가 되고 있는 치킨 가격 차이에 대해서 창업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요즘 정말 치킨 가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우선 치킨값이 배달료까지 한 마리당 3만 원이 넘어가면서 치킨 가격의 거품에 대한 여론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마트에서 한 마리당 6,990원에 판매를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골목 상권 침해라고 해서 마트에 그만두라고 했던 의견이 많았던 반면 요즘에는 반대로 치킨에 거품이 너무 껴있다고 마트 치킨을 옹호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치킨 쪽은 원가를 따져서 마트에서 적자를 보면서 판다고 공격을 하고, 마트는 원가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은 충분히 이익을 남기고 있다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 보도에도 보면은 지금 치킨값이 3만 원이 넘어가지만 원가로 따지면 6천 원대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더 불거진 것 같은데 이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는 말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지금 구도를 마트 대 프리미엄 치킨 프랜차이즈로 보기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저가 프랜차이즈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4,000원에 두 마리를 판매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닭다리만 팔거나 강정처럼 파는 곳도 있어서 얼마든지 싼 가격에 치킨을 파는 곳은 많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마트 대 프리미엄 치킨 프랜차이즈를 볼 것이 아니라 저가 치킨 대 고가 치킨 구조로 본다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저가 치킨의 등장이 반가울 수 있거든요. 그럼 저가 치킨과 고가 치킨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우선 가장 큰 차이가 닭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저가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엔 작은 닭을 씁니다. 닭은 크기가 작을수록 크기가 클수록 번호가 큰데 저가 치킨의 경우 8호 정도로 작은 치킨을 쓰는 반면에 프리미엄 치킨에서 9호나 10호 정도 큰 치킨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다릅니다. 저가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치킨을 기름에 튀긴 게 답니다. 그런 반면에 고가 치킨의 경우 각종 양념이 되어서 나오죠. 게다가 별도의 서비스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우선 마트는 사람들이 와서 사가기 때문에 배달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가 치킨 프랜차이즈 역시 배달비를 고객이 직접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와 양념, 배달비가 다 다르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가격이 이렇게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까요? 가장 큰 것이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다르죠. 마트에 입점한 치킨점이나 저가 프랜차이즈 치킨점의 경우에는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고가의 프랜차이즈 치킨의 경우 특수한 치킨을 유지하는 레시피에 따른 로열티 비용이 붙어서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많은 편입니다. 그 외에도 인테리어나 각종 광고비에 따른 비용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같은 커피라고 해도 저가 커피에서는 아메리카노를 2,000원에 마시는 것과 별다방에서는 4,000원, 5,000원에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뭐 시장 경제사회에서는 가격이 싼 제품과 비싼 제품이 경쟁하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유독 왜 치킨값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아마도 치킨집 창업이 워낙에 많아서 일종의 사회 여론화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쉽게 치킨집을 창업을 하니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여론이 워낙에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반전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워낙 뭐 치킨은 국민 간식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쵸. 가정에서도 뭐 일주일에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는 두세 번씩은 기본 또 시켜 먹다 보니까 아마 부담이 많이 가니까 아마 치킨값도 다시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 유독 이렇게 치킨집 창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까요? 일단 창업 비용이 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무슨 대학을 나와도 다 치킨집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평균 비용이 7천만 원 정도로 비싼 프랜차이즈 경우 1억이 훨씬 넘어가지만 싼 프랜차이즈 경우 3천만 원대의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창업 비용이 많이 싸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가와 고가 창업의 비용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럼 저가 치킨집 창업과 프리미엄 치킨과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목의 차이가 큽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나 장비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원가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먼저 모기 차이를 짚어주셨는데 모기 차이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자, 저가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경우 몫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배달을 해서 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외진 곳에 2층, 3층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번화가라 하더라도 조그만 뒤쪽 골목에 가면 사람들이 다니지가 않아서 월세가 많이 내린 곳에 자리를 잡고도 판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창업 비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보증금, 권리금, 월세 등에서 이게 유리하거든요. 반면에 프리미엄 치킨은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는 몫에 세우잖아요. 네. 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인테리어 비용도 비쌉니다. 게다가 비싼 모델을 세운 광고비도 한 몫을 하죠. 그럼 기술과 장비의 차이는 뭘까요? 자, 일단 치킨을 튀기는 기술을 배우는데 몇 달씩 걸리거나 몇 년씩 걸려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뭐 바리스타처럼 뭐 치킨 스타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자, 물론 자신만의 특별한 치킨을 튀기는 기술을 배운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치킨이나 프랜차이즈의 경우 하루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튀김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장비의 비용이 싸죠. 반면에 프리미엄 치킨들의 경우 자신들의 레시피에 맞춰서 치킨을 튀기는 기술이나 기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거기 들어오는 치킨들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료를 먹어 일정한 크기의 닭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치킨을 쓰거나 조리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브랜드 치킨은 각자 그 브랜드마다 회사에서 닭을 기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기 매출에 맞게. 거기에 그 계약을 해서 기른 닭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원가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치킨집의 경우, 저가 치킨집의 경우 치킨 단일 메뉴에 소스만 바꿔서 들어갑니다. 재료가 단순하기 때문에 원가의 부담이 적고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 프랜차이즈 치킨이나 대형마트 치킨의 경우 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프리미엄 치킨의 경우 반대로 많은 재료와 레시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치킨집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말이죠. 우선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로 창업하시기 전에 치킨 업종의 일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신만의 비교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치킨 위의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창업 전에 치킨 업종에서 일을 해보라는 말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의미죠? 치킨 창업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망하죠.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일단 치킨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손님을 대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치킨집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하기 전에 다른 치킨집에서 일을 좀 해봐라. 예, 네. 그 기름에 튀기는 것도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루면 다 배운다면서요? 치킨. 근데 그거 외에 손님을 상대하거나 아니면 뭐 재료를 구해온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봐야지 알지 치킨 튀기는 거 이외에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만의 비교 우위를 갖추라는 조언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자, 지금 치킨값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마치 별다방 커피가 비싸다고 해서 별다방 커피의 원가 공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뭔가를 비싸게 확실하게 팔 수 있는 치킨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싼 가격에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든가 창업을 준비하셔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킨 이외의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내용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킨집을 배달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나면 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제품을 선전하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제품과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많이 배달하는 고객들의 연락처를 알아서 그들에게 치킨과 같이 배달하는 품목들, 예를 들어 맥주나 음료수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다 구운 삼겹살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킨만 한다고 해서 그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확장으로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다른 가게와 좀 다른 차별성. 예. 네, 그건 좀 갖추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치킨 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